네, 먼저 이슈톡톡 시간입니다. 유럽 5개국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 시간으로 어제 파리 시내 한복판에서 현대자동차의 수소 전기차를 직접 시승을 했습니다. 글쎄요, 이런 지원 사격 덕분인지 현대차가 프랑스에 수소차 5,000대 수출 계약을 체결하게 됐는데요. 우리나라가 세계 수소 전기차 시장에서 좀 주도권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박연미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게 대통령이 시승을 직접 하고 그게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크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뭐 계약 자체에 효과가 있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상징적인 건 있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북, 방미 이럴 때 기업인들이 사절단에 꼭 거기에 그 한 발을 걸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지역에서 사업하기가 좀 어렵다 아니면 규제에 걸려있다 이럴 때 대통령이 상대국 수장에게 한마디 넌지시 건네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 기업에서 상대국 장관들 만나서 백날 읍소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이벤트를 준비한 건 현대차가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를 좀 응원해주는 성격이 컸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문 대통령이 이 수소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국내에서도 한번 시승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2월에도 한번 그게 시승 2월이었어요? 행사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우리 정부가 그 수소 경제라는 것들을 향후에 먹을거리 중에 하나로 설정한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 때도 아마 잘 생각해 보시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녹색 성장 생각나실 거예요. 그때도 이 수소차를 적극적으로 양산하겠다 이런 계획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거창한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만 두 정부를 거치면서 그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현 정부도 이 수소 경제라는 것을 향후에 우리가 먹을거리를 발굴할 수 있는 어떤 주요 그 산업군으로 보고 있거든요. 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현대차와 우리 정부 그리고 주요 수출국으로 보고 있는 유럽 이 사이에서 맞아 떨어진 것이죠. 이게 우리가 무슨 경제 활성화 대책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항상 흔히 얘기하는 게 저거 예전에 나왔던 재탕, 삼탕 정책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수소 경제와 관련된 것도 어떻게 보면 재탕, 삼탕의 정책인데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대통령이 이거에 이 수소 관련된 이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셈이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그 정도로 이렇게 우리 정부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을 만큼 시장 규모가 그렇게 지금 있나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시장이 크다고 보기는 그렇잖아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제 그 글로벌 컨설팅 업체 이런 것들이 보기는 2050년까지 굉장히 많은 수요가 생겨날 수 있다. 그래서 4억 대 수준의 자동차 수요가 발생할 수 있고 4억 대? 4억 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 자동차 수요가 수소차 혹은 여러 가지 의미의 그 친환경차로 변화가 될 것인데 수소차도 그중에 대안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다소 과대하게 그 계상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는데 맥킨지의 의견은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표가 나오네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트럭의 경우에는 1,500만에서 2,000만 대, 버스의 경우에는 500만 대. 그런데 맥킨지가 이 컨설팅 업체가 이런 전망을 내놓은 배경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럽의 경우에는 물류가 대부분 육송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또 걔들 대부분 경유차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디젤차 다 쫓아내겠다. 이게 유럽 주요 국가들의 정책입니다. 대기 오염 문제 그렇죠. 심각하니까. 향후 5년 안에는 아마 그 유럽에 가시면 오래된 경유차는 못 보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도 우리는 더 이상 경유차 만들지 않겠다 해서 시점을 선언한 곳들이 꽤 있거든요.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노후한 대형 트럭이 왔다 갔다 할 때 이 1년 동안 받는 통행료가 우리 돈으로 한 9천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이고, 스위스에 경유차 가지고 트럭으로 가지고 들어갔다 오려면 그렇게 돈이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제가 과거에 이 시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좋은 수준의 미세먼지가 몇 개 발견됐다 이래서 국무회의가 한번 소집된 적이 있어요. 참 사실 그 나라야 이제 관광 자원이 주 이제 경제 비즈니스 모델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 수소차가 이렇게 정부에서 밀고 앞서 물론 맥킨지라고 하는 한
투자 뭐 이런 컨설팅 회사의 뭐 보고서긴 합니다만 2050년에 뭐 승용차만 4억 대까지 뭐 네. 수요가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분명히 앞으로 많이 커질 것 같다라는 거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커진다라고 보는 나름의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단순히 대기 오염 문제 때문에 이렇게 커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 회사들이 그렇게 여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수소가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연료인 건 사실이지만 폭탄 생각도 막 나고 이래서. 맞습니다. 이게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만약에 불이 붙으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서 그 수송용 연료로 만들어내기가 참 어려워요. 어렵고 또 이걸 액화해서 충전소를 만들게 될 텐데 액화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용화의 걸림돌 중에 하나인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건 일단 수소차는 공해 물질을 완전히 배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그런 연료예요. 정말 클린 에너지군요. 정말 친환경. 예. 그렇죠. 클린 에너지고요. 여기에서 수소를 공기 중에 산소하고 반응을 시켜서 예. 여기에서 얻어지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고 그걸로 차를 굴립니다. 그리고 뭐 내뿜는 것이 배기가스가 아니라 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을 수소차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데 그러네요. 돌릴 수 있다. 그러네요. 맥킨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무리 뭐 그런 환경 친화적이라 해도 우리는 또 LPG 이게 사실 좀 LPG랑 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느낌인데 액화해서 연료를 액화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LPG 차 잘 안 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규제도 있습니다만 연비가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사람들이 LPG 차를 안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이 수소차는 그 연비 문제가 과연 우리 일반인들이 승용차나 경유차에서 느끼는 정도의 수소차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연비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가솔린차에 비해서 제대로 액화된 수소를 완전히 충전했을 경우에는 연비가 3배 정도 높다. 이런 연구 그래요? 결과가 있고요. 예. 전기차하고도 비교를 해보면 5분이면 완전 충전이 되고요. 충전을 한번 하면 600km 정도 간다고 하니까 전기차하고 비교를 해보면 주행거리가 거의 2배 가까이 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안전성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좀 어떤 잘만 이렇게 하면 안전장치만 잘 만들어 놓고 하면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고 있겠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직은 몇 대 안 된다면서요. 우리나라도 아까 보니까 우리 윤선영 기자 기사 보니까 200여 한 50여 대 정도밖에 물론 새로운 차종이라고는 합니다만 팔리지 않았다고 보면 아직은 그게 안 팔리고 있는 이유가 뭐 수소차 이거 충전소가 적은 것도 있겠죠. 사실은 가격 대비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비싸요. 이게 대당 가격이 한 7천만 원 전후거든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을 한 2,250만 원 정도 준다고 하는데 그 돈을 받는다고 해도 차량 가격이 4천만 원을 넘잖아요. 예. 차는 4천만 원을 넘게 줘야 사는데 그나마 그 보조금도 전체 차량에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차값에 그 문제가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충전소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전국에 9군데밖에 없습니다. 600km 충전해서 기름 넣다가 알겠는데. 그러니까 물론 지금 그거는 이제 시장이니까 충분히 이해가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좀 정부에서 정말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현대차가 현재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가 이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정말 해외를 수출해서 나름대로 이니셔티브 즉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상황이 되려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이 경쟁력 있을 수준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격을 떨어뜨리려면 사실 이게 뭐가 먼저냐의 문제인데 상용화가 좀 돼서 널리 많이 쓰여야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요인이 생길 텐데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자면 투자를 통해서 충전소도 그렇죠. 많이 만들고 보조금도 줘야 하고요. 사실 우리나라 수소 전기차 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 그래요? 디자인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본 차에 소비자들의 어떤 수요 측면에서 좀 밀립니다. 우리나라가 2013년에 세계 최초로 그 투싼 모델을 가지고 수소 전기차를 양산하기 시작했는데 이 차가 향후 지금 5년 지났잖아요. 5년 지났는데 한 900대 정도가 국내외 기관을 중심으로 판매가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한 해에 한 200대를 좀 넘게 200대 왔다 갔다 하는 정도 팔렸다는 얘기인데요. 후발주자가 일본의 도요타, 혼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도요타는 2015년부터 만들었는데 그래도 한 2,700대 팔았고요. 혼다의 경우에는 1,000대 이상 판매를 했으니까 일본 차들이 그래도
좀 더 잘 나가는구나. 아직까지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저도 좀 기사를 보니까 일본이 전 세계에서 수소 충전소가 제일 많은데 96개고요. 네. 물론 일본이라는 땅덩어리에 96개면 많은 건 아니긴 합니다. 미국은 한 70여 개에 대해서 두 번째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일본이나 미국도 아직은 상당히 초창기인 건 사실인데 네. 우리가 정말 정부 차원에서 이걸 신선장 동력으로 생각하고 밀어서 정책적으로 좀 밀어주고 또 현대차 같은 이런 자동차 회사들도 좀 같이 투자 좀 많이 하고 하면 우리가 뭐 주도권 못 잡으리라는 법도 없겠다는 생각이 좀 평론가님 말씀 들으니까 네. 좀 기대가 되네요.